안녕하세요. 대업의 임주성입니다. 7월 17일 캐시텍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 고점의 시그널이었을까? 오늘 하락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9%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슈 점검을 한번 해 볼 거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몇 개 적어 놨었습니다. 하이브리드 본딩, BSPDN, HBM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었는데 BSPDN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캐시텍과 관련한 그리고 또한 반도체와 관련돼서 미래 먹거리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하락 관련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7월 11일 날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었고요.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오늘 9%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캐시텍과 관련해서 뭐 이제 악재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딱히 현재 시점으로는 나오진 않고 있고요. 뭐 수급 동향을 최근에 한번 좀 살펴보자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영기금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 상승의 원동력 같은 경우는 기관이랑 영기금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어지고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본다라면 최근에 많이 상승한 이후 21 이동 평균선과 이 이격도를 메꾸는 하락세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특히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상태에서 하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거래량이 조금만 동반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하락분을 다시 다 반등으로 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또 시장 상황 또한 좋지 못한 상황인데 오늘 시장 자체도 좀 좋지 못한 걸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캐시텍 그리고 솔브레인 한번 볼까요? 같은 비슷한 소재 기업인데 솔브레인도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YC캠 한번 볼까요?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소재 기업들의 주가 흐름세가 오늘 대부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캐시텍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 사항은 크게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여기 고점 부근에서 들어왔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투자하기에 마음이 좀 심란할 거라고 좀 판단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래쪽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, 하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최근에 이 상승분이 또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하락세도 조금 조정세가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지 대해서는 사업성 정도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동향이 어떻게 될 건지 키워드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기술 부분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긴 한데 여기와 관련해서 왜 하이브리드 본딩을 좀 더 봐야 되고 여기서 캐시텍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포인트 정도만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슈를 좀 봐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현재 HBM3E 5세대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다음 세대가 HBM4가 될 텐데 HBM4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는 TC 본더 장비로 이용해서 TC 본딩을 했었었는데 HBM 이제 4 시리즈부터는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TC 본딩이랑 하이브리드 본딩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이 범프 볼같이 생긴 걸로 해서 접착을 했었는데 이 범프가 없어지고 이제 범프 리스라고 해서 구리 배선 패드끼리 접착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
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전류 이 이동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보시게 되면 아래 일련들의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, 이 웨이퍼와 절연 물질, 그래서 이 부분을 식각을 하고 고리를 채운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어떤 공정이 일어나냐면 CMP 연마 공정이 일어나게 돼 있죠. 그래서 이 패드를 접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평탄화 과정이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공정에서 이 평탄화 공정 자체가 많이 늘어날 거고, 이 평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슬러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할 때 CMP 공정에서 슬러리 하는 부분이 기존에 사용하던 슬러리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자세하게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, 어쨌든 이 공정 자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 평탄화 공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추가적으로 해서 뭐 HBM도 그렇고요.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BSPDN 이 기술 자체들이 다 연마, 평탄화 이쪽으로 공정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는 후공정 기술들,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이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둔다라고 봤을 때, 이런 기술력 그리고 사용 중요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결국에 주가에 최근까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이 부분이 앞으로 더 기술 방향들이나 실적 부분들의 개선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해서 더욱 높은 그런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좀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,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, 이 노란색 선인 20일 이동 평균선에 거의 접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, 그래서 이제 뭐 내일 금요일까지 해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,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이 주봉 11선인데 주봉 11선 이탈 여부도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, 최근에 계속해서 이 주봉 11선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격도를 메꾸면서 갔었었죠. 그래서 아직까지 이격도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봉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주봉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여부가 저는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, 주봉 11선의 여부를 우리는 좀 더 관찰하면서 움직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본딩, BSPDN, HBM 관련해서 CMP, 슬러리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저도 관련된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보고 투자에 필요한 부분들 정리를 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